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어쩌면 우리 생존이 걸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던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민소득은 주변국들을 압도하던 그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 수만 퍼센트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나라를 떠나는 수백만 명의 난민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망해가던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에이,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부른 10가지 징후가 현재 대한민국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거대한 경제적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아주 깊고 생생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통장에 있는 수억 원이 내일 아침 커피 한 잔 값도 안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먼저 국가 시스템의 심장부인 사법부와 입법부 이야기를 해보죠.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견제와 균형의 상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집권 후 가장 먼저 대법원을 장악했습니다. 기존 대법관들을 몰아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대거 투입하기 위해 대법관 숫자를 늘려버렸죠. 이른바 법원 박아넣기입니다. 판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법은 더 이상 정의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칼날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특정 진영에 편향된 인사들이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대놓고 공격하며 탄압하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이건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닙니다. 법치주의라는 국가의 기둥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입법 독재는 또 어떻고요? 다수당의 횡포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국가의 미래보다는 당장의 표심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들을 쏟아내는 상황. 이건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력화하고 선거 시스템마저 의혹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며 영구 집권을 꿈꿨습니다. 만약 우리가 투표의 공정성마저 의심하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신뢰는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자살 행위와 친중 행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전문가들을 모두 쫓아내고 낙하산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생산시설은 노후화됐고 기술력은 퇴보했죠. 대한민국에게 석유는 바로 반도체와 한미 동맹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행보를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략적인 모호성이라는 이름 아래 친중 행보를 보이며 한미 동맹의 균열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미국은 지금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며 자기 편이 아니면 가차없이 쳐내고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세계를 호령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원천 기술과 장비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과의 신뢰를 잃고 공급망에서 소외된다면 그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스스로 멈추게 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바로 무분별한 포퓰리즘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전조입니다. 나라 수도는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식의 퍼주기 정책들. 베네수엘라도 처음엔 환호받았습니다. 공짜 교육, 공짜 의료, 공짜 주택.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중앙은행이 마구 찍어낸 화폐입니다. 결과는 물가가 1년 만에 100배, 1000배 뛰는 지옥이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일입니다.
내 전 재산이 숫자로만 존재하고 실제 가치는 사라지는 공포.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 채무가 광속으로 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현재의 인기를 사는 행위. 이게 베네수엘라와 무엇이 다릅니까? 네 번째는 공공기관의 사유화와 무능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기업 PDVSA는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며 망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요직에 전문성 없는 캠프 출신 인사들이 내려꽂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전력, 철도, 연금 등 국가 기관망이 정권의 논리에 휘둘리면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요금은 폭등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사실, 팩트보다는 감정이 우선시되는 사회,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회는 이미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업가 정신의 말살과 규제 폭탄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기업들을 국유화했습니다.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하지만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수많은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는 것. 이것이 몰락의 전형적인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는 교육 현장의 정치화입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실무 능력을 가르치는 대신 특정 정치 사상을 주입하는 교육이 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교육을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가 기초학력은 떨어지고 정치 구애만 밝아진다면 그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덟 번째는 외교적 고립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반미를 외치며 러시아, 중국, 이란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는 국제사회에서의 왕따와 경제 제재였습니다. 한국이 한미일 협력체제에서 이탈해 북중러 블록에 가까워지려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번영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외교적 기술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념에 매몰되어 동맹을 발로 차는 행위는 국가적 자해입니다. 아홉 번째는 사회적 갈등의 극대화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남성과 여성, 노인과 젊은이.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싸우게 만드는 정치공학은 국가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은 부자들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증오가 지배하는 나라에 창의성이나 협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징후는 바로 국민들의 무관심과 도덕적 해입니다. 누가 되든 내 삶은 똑같아. 혹은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이 나라를 망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시스템이 장악된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특히 2026년 트럼프 정부의 재집권 가능성과 그에 따른 강력한 경제 보복, 관세 장벽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 수출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것입니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치가 폭락하는 약한 고리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의 방어적 분산입니다. 내 자산의 100%가 원화와 국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국가 시스템 붕괴 시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달러, 금과 같은 안전 자산,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기축통화로 자산의 일부를 옮겨두어야 합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보험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전쟁을 대비해 요새처럼 지어졌듯이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경제적 전시 상황에 대비해 요새화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지능입니다.
선동가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차베스의 열광적인 연설에 취해 있을 때 누군가는 조용히 달러를 사고 해외 계좌를 열며 나라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생존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법 장악부터 입법 독재, 한미 동맹의 위기, 그리고 멈추지 않는 포퓰리즘까지. 이 모든 징후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낭떠러지 끝을 향해 달리는 열차에 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라는 울타리가 흔들릴 때를 대비해 나만의 경제적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혹시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내일의 요행만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역사는 자비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한반도의 현실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을 지키는 강력한 경고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소용돌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진실을 보고 생존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우리나라는 안전한 걸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